네, 지금부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숨어 있고 향후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 고용한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 네. 하나 좀 궁금한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진 석 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뭐 그런 숨은 정치적인 의미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네. 굳이 저도 왜 저 사진을 공개했나 좀 유심히 봤는데 네. 자세히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그 참모들하고 회의를 할 때 저 앞에 그 소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자기 데스크에 정자하고 이제 앞으로 쭉 면접하듯이 앉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뭐 굳이 권위적이라고 할 건 없지만 굉장히 그 자기가 주도해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결정자는 나다. 이거를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네. 참석자 중에 지금 뭐 그 폼페이오 장관이나 그 이제 대북 특별대표 맞은 그 스티브 시건 저 대표도 있지만 저기 보면 이제 그동안 협상을 해왔던 성김대사도 있고 그다음에 물밑에서 협상하고 지원했던 우리 코리아 미션 센터장 그 앤드류 김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결정이 반드시 꼭 무슨 정치적 결단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디테일도 세세하게 챙기고 그걸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 거다. 이걸 또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재밌는 게 어쨌든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 그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분들은 미국이고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어쨌든 또 코리아 그 한국계인 건 분명하고 만약에 굉장히 그 상황이 그 어려울 때 어떤 조금이라도 그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좀 잘 좀 참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부원장님 저번에 북미 정상회담 때도 그냥 막 직전에 취소했다가 또 결국은 다시 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니 폼페이오 장관이 본인 입으로 방북한다고 얘기한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저렇게 취소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런 전략 아니냐 그러는데요. 근데 저 이제 대답하기 전에 잠깐 앞 질문에 제가 첨언을 한다면 북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새로운 길로 가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도 새로운 길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뭔가 잘 되는데 밑에 있는 구시대 세력들이 밑에 있는 참모들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작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믿는데 그 밑에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역사의 바퀴를 뒤로 돌리려고 한다고 북한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걸 딱 보인 거는 자, 내가 그런 거 아니고 나도 참모들하고 협의를 하고 참모들과 결정을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지 나 혼자 독단을 하는 결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 나하고 참모들 사이에 그 어떤 이간 책동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서 저런 사진을 공개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 진짜 대답을 드리면 23일 날 폼페이오가 간다 그랬다가 24일 날 바로 회의 도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를 받았는데 해리스 대사하고 13일부터 18일까지 최선희 부상하고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는데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북한이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공식 매체들에서는 계속 미국이 날강도적인 요구를 계속 한다고 계속 그러고 제재를 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들어보다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이 좀 멋쓰게졌을 수 있지만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이 책임지고 보고를 한 거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판문점에서 했던 회담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 물러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루 사이에 내온 건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날 왜 북한 최선희 부상이 뭐 펜스가 어떡 했다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 그러면 그러니까 김계관 제일 부상이 우리가 정말 당신하고 잘해보고 싶습니다니까 멋진 메시지가 왔다고 그래서 다시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해보려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김정은이 다시 한번 뒤로 움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게 자 당신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야. 너한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을 쭉 지켜봤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음 주에 그 폼페이오 장관이 네. 북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그렇죠. 네. 그동안에 협상이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가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지? 네. 그동안에 그 협상을 조금 돌이켜 보면은 이제 폼페이오가 3차 방북했을 때 북한에 요구한 게 핵 리스트 최소한 30개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실무 협의 과정에서 그 핵 관련 30개 외에도 미사일하고 다른 이제 WMD 화학무기, 생물무기 되겠죠. 네, 네. 그래서 40개 이상을 제출을 요구했는데 북한은 전혀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네. 이번에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가더라도 나올 수 있는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특별 대표를 데리고 가서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차라리 자기는 빠지는 그런 구도가 아니냐 그런 예상까지도 나왔었겠죠. 네. 근데 연속해서 좀 여쭤보면, 네. 자,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부진하다. 네. 이런 결론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 비핵화를 위해서 속도를 빨리 내온 이유는 네. 11월 달에 자신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왔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쥐고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손에 쥐고 생각하고 있는 카드, 네. 이거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는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 네. 미국 내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미국 정부 대외적인 우선순위가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터키, 이란 이런 쪽으로 많이 갔고 네. 북한 문제는 어떤 후순위를 중국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약간 부수적인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걸 보면은 급히 해결해야 되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리해 나가면서 시간을 끄는 과정을 볼 수 있고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미국 내의 여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지. 북한 문제를 해결해라. 트럼프 당신이 해결해라.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대화를 하든 네. 아니면 군사적 압박을 하든 그건 대통령 당신 몫이다.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군사적 압박을 이용했었죠. 네.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협상을 했는데 이 협상도 잘 안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선택의 또 기로에 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모든 사안들이 얽히고 섞여가지고 이런 결정이 이제 나온 거라고 봐야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워낙 왔다 갔다 180도로 수시로 바뀌어서 최근에는요, 이렇게 취소를 하기 전에는 북한 비핵화의 성과가 있다. 내 성적표는 A+다. 막 이렇게 굉장히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어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있다고 믿는다, 확신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이제 와서 또 없으니까 나는 엎어버리겠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두 탑은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건드리진 않았다. 미국 정부나 미국의 어떤 국무부나 이런 것을 겨냥해서 북한을 비판을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은 다치지 않다. 나하고 케미가 잘 맞는다. 네. 그리고 나하고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 나는 비핵화 과정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믿는다 했는데 하루 만에 말이 비핵화가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요.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이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뭔 것 같은가 하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하고 무역 전쟁하고 지금 2천억 달러 지금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데 북중 국경이 활발하고 그건 유성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북한 입장은 굉장히 좀 강고해지고 어. 그리고 나오는 언어들도 이전 언어처럼 돌아가고 네. 이게 이런 상황 변화가 결국은 북중 밀착에 있는 게 아니냐. 중국이 북한을 카드로 해서 우리한테 맞서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반대로 북한도 우리는 중국이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6월 10일 상황하고 다르다. 이제는 중국하고 참모부를 같이 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같은 전략 전술을 쓴다는 소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미국을 계속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이 배경에는 중국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 이번에 폼페이오가 안 가는 가장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를 든 것이 중국이 뭔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해줘서 이렇다는 그런 트위터를 날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3월달,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군사적 공격 가능성도 있었고, 결국 제재도 심했대는데 중국을 3번 갔다 오고, 중국 네. 사람 시진핑 주석이 잘해주고, 그렇게 치솟던 물가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 나는 뭐 지금 핵심과 리스트조차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점진적으로 동시적으로 단계별로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대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바뀐 건가 생각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잘못하다 끌려다니다가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제까지 모든 문제들에 더해서 북한 문제 미해결이라는 그런 악수까지 두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위원님. 네. 그런데 이런 그 셈법이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평양에 갈까요? 9월 중순에 간다고 그러더니. 네. 그동안 이제 미국 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그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에 맞았죠. 네. 지금 이제 약간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그 정부 내에서도 그 정책적인 그 이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이제 우리 미국 그다음에 그 국제사회하고 같이 그 제재를 지키면서 좀 점진적으로 그 핵 문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진전이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제재를 위반하더라도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네. 남북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면 그게 비핵화, 그다음에 미북 관계도 그 추동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이 맞섰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 그 약간 문 대통령께서 후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성공단 그 연락사무소를 뭐 제재와 관련 없이 열기로 했다고 그 청와대에서 말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새로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더 그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게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뭐 경제적 안보적 이익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한미 동맹, 그다음에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안보적 또 경제적 이익일 수 있는데 국제사회 그리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른바 강대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강대국이죠. 강대국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겁니다. 네. 미국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고 또 무자비한 나라고 네. 굉장히 그 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경협을 위해서 미국 제재를 또 유엔 제재를 대놓고 위반을 하면은 네.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니까 그렇게 뭐 강팍하게 나오지는 않을지 몰라도 네.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그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걸 아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 북핵 문제가 지금 약간 후순에 몰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 최대 관심사는요, 그것보다도 국내적으로 지금 엄청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본인의 아주 최측근들이 줄줄이 다 등을 돌리면서 특검의 칼날이 자기 목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목 근처까지 왔습니다. 탄핵 얘기를 본인이 먼저 꺼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know how you can impeach somebody who's done a great job. I'll tell you what, if I ever got impeached, I think the market would crash. 저 자신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가 탄핵되면은 시장이 붕괴한다.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탄핵되어서는 나는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탄핵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탄핵 지경까지 또 다시 왔나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감춰졌던 일들이 이제 새롭게 떠올라서 공경에 그 빠지고 특히 이제 자기 측근들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을 얘기를 계속 하니까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여성 배우들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그 포르노 배우 뭐 여성 그렇죠. 배우들 그 처음에는 입막음 돈을 안 줬다고 했다가 네. 그 코원 변호사가 돈을 줬다고 하니까 그거는 캠프 돈이 나간 게 아니라 내 돈이 나간 거다. 캠프 네. 돈이 나가면 또 이게 뭐 우리로 치면 선거법 위반 등 굉장히 중요한 스캔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법이죠. 그래서 네. 자기 돈이라고 했는데 미국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워낙 좋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도 처음에는 반 트럼프에서 조금씩 트럼프를 지지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버틸만 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타겟팅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네. 섣불리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오면은 역풍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선거까지 2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면서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봐야죠. 예,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 2명의 여성에게 돈을 지급을 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끊이질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처음에는 네. 뭐 돈을 얼마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내 개인 돈을 준 거지 그게 우리 캠프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나중에 알았다. 계속 트럼프 대통령 말이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저렇게 말이 바뀌는 것 자체가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나 유권자들은 좀 왜 저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미국 경제입니다. 흔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문제는 경제야. 먹고 사는 문제가 미국 경제가 지금 호황 아닙니까? 네. 이거 잘못 따졌다가 민주당도 이게 잘못했다가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는 건데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사업가를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저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막 그런가요? 막말하고 막 뒤집고 뭐 이랬던 것들이 많은데 결국은 민주당 쪽도 좀 조용하고 좀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는 게 경제가 호황이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리고 미국 그 어떤 중산층, 네. 미국 근로자들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 민주당이 잘못 딱 건드렸다가는 이게 더 큰 역풍으로 돌아와서 다음번 선거나 11월 선거도 그럴 것 같으니까 민주당도 지금 오히려 가만히 있고, 오히려 공화당 쪽에서 일부가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먼저 거거든요. 약간 설레발 비슷하게 탄핵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탄핵 같은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나 탄핵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시사주간지죠. 이 타임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하는 이 표지 그림을 3차례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갈까 하는데요. 이동훈 의원님, 저 네. 그림 보셨을 것 같은데 예. 맨 왼쪽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러시아 스캔들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그 강풍 정도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어느덧 그 거대한 폭풍이 돼가지고 저 해일까지 와가지고 집무실을 허리까지 장기하고 네. 이제는 이제 코언 변호사 등등 이제 측근들이 등을 돌리면서 굉장히 위태로운 증언이 나오니까 네. 아예 물에 빠져가지고 책상에서도 둥둥 떠다니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제 타임지가 풍자해서 표지를 만든 거죠. 근데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좀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탄핵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네네. 미국 내에서도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탄핵 그거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탄핵을 되게 우리 생각으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네네. 오히려 야당에서는 탄핵 이야기를 안 하고 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이 탄핵 이거 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 왜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유권자들은 이거 보면서 웃을 수 있지만 열성적인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굉장히 또 결속하는 그 네.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우리가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 여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그 지형을 갖고 있는 선거구에서 이게 표심에 영향을 미치면 민주당은 불리하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그 발을 빼는 이거를 탄핵을 건드리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좋다고 발을 빼는 거고 네. 반대로 공화당은 탄핵 얘기를 함으로써 잘못하면 지금 경제 좋고 서민들 위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물러나면은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사업하기도 어려워진다. 그걸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탄핵을 미리 던져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어쨌든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가 된 이 와중인데 9월 9일 날 원래 그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간다. 거의 유력하게 확정되는 분위기였는데 중국 때문에 지금 비핵화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보란 듯이 평양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 조금 나왔는데 폼페이오가 8월 말에 가서 네. 뭔가 핵 물질을 신고서를 받아오고 오고. 시진핑 주석이 가서 가고, 네. 비핵화하면 우리가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남북 정상끼리 해서 네. 뭔가 더 추동을 해서 결국은 내년 말까지 성과를 낸다는 게 그림이었는데 네. 첫 번째부터 지금 어긋났어요. 그리고 사실은 9월 9일 날 지금 군사 퍼레이드를 한다는 건데 군사 퍼레이드에 이제 100여 대 이제 대형 차량들이 나간다는 건데 네. 이 화성 계열이 나간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화성 북한이. 계열, 설명을 화성 좀 계열 중장거리 미사일 심지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나가는
그 주석단, 그 퍼레이드를 보는 주석단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이 선다. 네. 이건 미국에 대한 굉장한 도발이죠. 엄청난 당신네 도발이겠네. 진짜 1억이야? 네. 뭐 우리 그럼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계속해서 무역 보복 할 거야. 이거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뭐 날짜를 피할 수 있으리라고는 보지만 네. 뭐 9월 5일까지 중국 관광객 평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조치가 이미 발표가 됐는데 네. 그래서 9월 5일 전에 그러니까 구구절까지는 안 가더라도 9월 5일 전에 갔다 온다는 건데 지금 저 상황에서 폼페이오까지 빠진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과연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1988년도에 공화국 창건 마흔돌이라고 할 때 양상권 주석이 간 게 마지막입니다. 그 국경일 꺾어지는 해 같은 게 30년 전의 일인데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때 양상권 주석은 또 그렇게 1인자도 아니었고 근데 그렇게 안 됐었는데 지금 간다. 그럼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충분히 될 거고 그러니까 아마 또 중국도 생각을 많이 하겠죠. 네. 정치국 상무위원 정도 하나 보낼까? 그것도 보내도 될까? 네. 이런 생각일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차례차례로 이제 호수에 물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 나가듯이 그러니까 우리 당국도 고민이고 중국 당국도 고민이고 북한도 모든 그림을 그려놨는데 네. 트럼프가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난관에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중국 외교부에서 이런 내용의 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국이 지연에 책임이 있다라는 트럼프 주장은 무책임하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 수위로 보면은 어떻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그 미국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네. 처음에 이제 미국이 북한 핵실험과 이제 장거리 ICBM까지 나왔으니까 제재를 하는데 굉장히 그 유엔에서도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까지 실제로 갔었죠. 갔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봄에 갑자기 미국이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한마디도 귀뜸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틀어서 안 한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그렇지 우리랑 협의도 없이 하려던 게 아니었지 했는데 또 바로 다음날 다시 한다고. 싱가포르에서 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다면은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이렇게만 갈 수는 없다 하면서 제재를 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제재에 대해서도 미국이 불만을 품으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아니 북한하고 북한하고 국경이 1200km인가요? 1200km 국경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단속을 하느냐? 일부 뚫리면 어쩔 수 없고 심지어는 한국도 제재 완화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한테만 한국 얘기까지 그러느냐? 되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런데요. 중국군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도 하고 최루탄을 대규모로 뿌려서 자기들 국민들이 병원 치료도 받았다. 이렇게 북한하고 가까운 곳에서 대규모 훈련한 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3월 달경에 이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기계화 부대, 미사일 부대들이 새롭게 진입을 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최루탄 발사 훈련까지 해서 중국 사람들이 병원에 실제로 실려간 거거든요. 이거는 최루탄 훈련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유사시 상태가 터져서 북한 사람들이 확 넘어올 때 거기다 대고 기관총을 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륙 같은 것을 써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훈련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런저런 사태에 다 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서는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인 F-22를 같이 생산하겠다. 네. 이런 보도가 지금 크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팔지 않았던 기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움직임은 미일 동맹의 강화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가 중시해서 봐야 될 문제인데 네. 이른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맡기긴 했지만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미동맹은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있고 네. 근데 지금 F-22를 공동 생산하는 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F-22를 원했지만 팔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트럼프 정부가 또는 미국 정부가 태평양에서 일본을 최고의 동맹으로 삼고 그거에 따라서 한국과의 관계를 조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미국은 항상 한미동맹은 린치핀
미일 동맹은 뭐 코너스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두면서 둘 다 중요하다는 이제 식으로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F-22 공동 생산은 그 균형이 조금 무너지는 그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긴 합니다만 현 정부에서도 일본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약간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그렇습니다. 있었던. 심지어는 이제 네. 문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일 관계가 약간 그 희생되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그다음에 글로벌 정세 전체를 봐가면서 지금 남북 관계도 한번 조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팬 패싱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뭔가 아베와 트럼프 사이가 멀어진 거 아니냐, 뭐 한 2달 동안 전화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엊그제는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정상 간 통화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시 가장 복원되는 기본적인 거예요? 건 이제 말한 것처럼 미국이 대아시아 태평양 정책이 미세 조정을 하는 거 아니냐. 주일 미군을 빼내겠다는 소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주한 미군 빼겠다는 소리는 이제 분명히 했고 여러 번 했죠. F-22라는 건 미국 외에 그 어떤 나라도 팔지 않았던 최신형 전투 기종인데 네. 그걸 일본하고 같이 공동 생산하겠다고 그러는 정도면 이게 뭔가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하고 일본을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생긴 거 아니냐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역시 우리는 한미동맹이 우리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이라는 게 절대 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우리가 좀 뭔가 진장 완화도 좋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한미동맹을 밑으로 놓고 남북관계를 놔야지 남북관계하고 한미관계하고 병행으로 하려고 하다간 뭔가 사다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예, 역시 예상치 못했던 북미 회담의 취소 이런 결정의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고 이 단순하게 남북 문제인 줄만 알았더니 이게 동북아 전체 정세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까지 우리가 잘 살펴야 우리 국익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전문가분들의 진단 청와대에서도 깊이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